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조금 새로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야. 완전 새로운 공간에 와 있는데 저는 지금 일본 도쿄에 와 있어요. 여긴 지금 제 숙소고요. 일본 도쿄에서 한 달 살기라는 그 여행이라고 할까? 여행 테마 중에 하나를 좀 해보려고 지금 도쿄에 와 있어요. 이 한 달 살기라는 게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막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부산 한 달 살기, 아니면 외국, 뭐 발리, 아니면 저처럼 일본 한 달 살기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해서 하나의 단어처럼 부르는 그 여행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한 달 살기의 매력이랑 특징을 좀 이야기해보면 요거는 여행이랑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여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행하면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거기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 이런 것들을 감상하고 좀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고 뭐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을 보통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살기는 한 달이라는 조금은 긴 기간 동안 살아보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그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지를 체험해 보는 게 한 달 살기 테마의 좀 특징이자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행이 있고 생활이 있으면 딱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뭐 한 달 살기 혹은 조금 더 길게 하면 워킹 홀리데이, 뭐 유학 이런 것들도 좀 살아보는 그런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 이런 거는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3 달에서부터 6 달, 1 년까지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는데 저는 뭐 한 달 정도 하면은 쪼끔은 아쉽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잘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지금 타이밍이 괜찮아서 '한번 와 봐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도쿄에 와 있고요. 이게 한 달 쪼끔 넘게 한 35일 정도, 34일 정도 있는데 벌써 열흘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라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쿄에 와서 제가 한 것들 그리고 생각한 것들, 느낀 것들 요런 거 얘기해 보는 좀 쉐어해 보는 팟캐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뭐 외국 분들 중에 한국에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느낀 점들이랑 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언젠가 한국에서 한 달 살기 같은 거 해 보면 좋겠다.' 요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해 볼까요? 한 달 살이 하면서 한 것들, 느낀 것들. 지금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이번 한 달 살기 여행을 진짜 충동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뭐 비행기, 숙소 요런 거 다 예매하고 계획도 거의 없이 왔어요. 이렇게 한 달 달력이 있으면 뭐 3-4개 정도 이렇게 누구 만날 건지 뭐 할 건지 하는 일정들이 한 3 개, 4개 정도 있었고 진짜 널널하게 그 가볍게 왔단 말이에요. 짐도 쪼끔 가져오고. 요렇게 왔는데 벌써 열흘 차인데 한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이제 첫날부터 이야기를 해 보면 우선 지금 제가 요 팟캐스트 찍고 있는 여기 공간 여기가 먼슬리 맨션이라고 그 호텔은 아니고요. 방을 한 달 동안 빌리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랑 쪼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월세를 내고 방을 빌리는 거고 이제 혼자 쓰는 방이라서 뭐 같이 사용하는 공간 이런 거 없이 제가 완전히 다 사용하고 있고
첫날은 여기 방에 오기 위해서 입주를 했죠. 이렇게 키 이런 거 받고 도와주는 일본 친구랑 같이 입주를 했어요. 와서 뭐 짐 풀고 그리고 뭐 첫날, 둘째 날은 여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그런 시간으로 적응하는 시간으로 좀 보냈습니다. 여기 방이 좋고 제가 지금 지내고 있는 동네도 좋아요. 어디서 사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죠? 다 끝나고 한 달 살이 끝나고 또 여기 동네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되게 조용하고 조용하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 번화가 요런 것보다는 당연히 조용한 곳인데 뭐 방도 컨디션 너무 좋고 깔끔하고 혼자 살기 크기도 괜찮고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 조금 소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차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소리 아니면 뭐 사이렌 소리, 공사장 소리 요런 것들이 계속 들려요. 그래서 지금 팟캐스트 이거 녹화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그 소음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건 죄송합니다. 저도 이럴 줄은 몰랐네요.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틀 지나고 월요일부터는 제가 사실 월, 화, 수는 일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좀 워킹 데이라서 뭐 관광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도 화요일인데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수업하고 요런 날로 보내고 있고 뭐 시간이 맞으면 친구들이랑 저녁 간단히 먹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거라고 하면은 헬스장을 이번에 등록해봤어요. 외국에서 헬스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초코잽이라는 헬스장이 있어요. 일본어로는 초코잡부라고 하는 헬스장인데 여기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되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헬스장이에요. 그러니까 헬스장 이용료가 저렴하고 그리고 얘가 체인점이 되게 많아서 내가 꼭 우리 동네가 아니더라도 같은 체인점에 다른 지역에 있는 체인점에 가면 같은 QR코드를 사용해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기 있는 헬스장이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 집 주변에도 요 헬스장이 바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해서 가고 있는데 헬스장 이야기를 따로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에서 원하는 것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우선은 기구가 많이 없고 뭐 이거는 다 제가 운동을 진짜 운동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헬스장에 가서 약간 그 분위기 속에 있는 내가 좋고 내가 좀 건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그런 전체적인 경험을 좋아하는 아직 초보 헬스하는 사람, 헬린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 산이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작은 운동기구 같은 거 있는 곳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기를 산스장, 산 헬스장이라고 산스장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는데 뭔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나요? 거기 오시는 분들도 다 가벼운 마음으로 진짜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그냥 출근길에 와이셔츠 이런 거 입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교복은 아니고 뭐 산책하다가 혹은 마트 가는 딱 그 옷으로 편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다녔던 한국의 헬스장에서는 다 진짜 운동복 딱 정확하게 갖춰 입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렇게 일상복을 입고 운동을 하고 계시고 운동 기구들도 그 전문적인 운동 기구라기보다는 조금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는 운동기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은 운동을 할 수는 없는 많은 힘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고 종류도 조금 적고 해서 저는 그냥 러닝머신 가면 하고 거기 있는 도구들 좀 사용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그 하는 경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경험하고 있어서 재밌고 또 놀란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좀 대단하다고 느낀 건데 그 모든 운동기구 옆에 소독약이랑 천이 있어요. 천. 이렇게 닦을 수 있는 행주 같은 천이 있어서 거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운동 끝나고 그 칙칙 뿌려 가지고 그 세척을 다 하시더라고요, 소독을. 이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뭐 한국에서라면 그냥 뭐 수건으로 조금 자기가 있었던 자리 닦으시는 분들은 있지만 막 소독약을 이렇게 뿌려서 꼼꼼히 닦는 그런 풍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코로나 때는 그랬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다들 소독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한 명쯤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운동보다 더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세척하시고 소독하시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서 대단하다 요렇게 느꼈던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헬스장 그 친구들이랑 약속 일찍 없는 날에는 헬스장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는 또 특이한 게 가마쿠라 여행을 다녀왔어요, 당일치기로. 제 학생분들 중에 일본 분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분께서 가마쿠라를 안내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감사하게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그분이랑 가마쿠라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 마을이잖아요, 가마쿠라가. 그 슬램덩크라는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유명한 마을인데 그 바다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보냈어요. 가마쿠라도 되게 좋았는데 그 가마쿠라가 딱 가마쿠라 역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완전 관광지인데 가마쿠라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하철을 하나 타서 좀 작은 역들이 그 뒤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들을 한 군데씩 이렇게 가보면서 좀 둘러보고 뭐 카페나 맛집이나 이렇게 찾아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좀 구석구석 볼 수가 있었는데 가마쿠라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런 작은 마을로 가니까 진짜 조용했어요. 제가 가본 다양한 일본 마을 중에 거의 1등으로 조용했던 것 같아요. 진짜 조용하고 평화롭고 힐링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에노시마라고 좀 그 큰 바다가 보이는 그런 관광지도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유명한 멸치 덮밥 요런 것도 먹고 또 먹고 싶다. 그런 것도 먹고 뭐 가마쿠라에서 유명한 그 비둘기 모양 빵 요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 오고 재밌는 시간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쯤 됐을 때 한국에 있는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 도쿄 여행도 할 겸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숙소가 있으니까 좀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머무를 수 있으니까 뭐 좋은 기회다 해서 비행기 예매해서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도쿄 관광 코스로 같이 2박 3일 동안 재밌게 놀았습니다. 도쿄 하면은 어떤 곳이 대표적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사쿠사, 뭐 신주쿠, 뭐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긴자 아니면 그 전망대들도 있죠. 도쿄타워나 스카이트리 요런 곳들, 유명한 곳들 많이 돌아다니는 여행, 관광지 코스로 또 여행을 싹 한번 했고요. 그 친구랑은 여행을 좀 자주 가는 친구라서 재밌었어요. 많이 웃었고 심심하지 않게 주말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보내고는 또 학생을 만났어요. 다른 학생분을 만나서 이케부쿠로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여기를 항상 지나만 다니다가 이번에 좀 많이 가게 됐는데 엄청 큰 도시더라고요, 이케부쿠로가. 그래서 여기 만나서 카페 갔다가 맛있는 샤브샤브, 제가 샤브샤브 좋아해서 샤브샤브 같이 먹고 얘기하고 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이날 엄청 특이하고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랑 같이 이케부쿠로에 있는 파르코였던 것 같아요. 파르코 백화점 맨 꼭대기에 있는 그 카페에서
펌킨 라떼 요런 걸 마시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 층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1 층까지 내려와서 이제 샤브샤브 집을 찾아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제 등을 툭툭 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톡톡. 그래서 '어 학생분인가?' 하고 딱 뒤를 돌았는데 다른 여성분이 일본인 여성분이 "디디님이시죠?" 요렇게 했었나? "디디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고 계시는 구독자분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에서 그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케부쿠로에서 그것도 정말 우연히 구독자분을 딱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기쁘고 그래 가지고 저는 계속 한국어로 어떻게 저 알아보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감사하다." 막 이런 얘기하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먼저 같이 사진 좀 찍어 달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기분도 좋고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쭉 그 도쿄에 20일 정도 더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길거리에서 이 팟캐스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디디를 발견한 것 같다.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다가와 주세요. 다가와서 "디디님." 하고 말 걸어 주시면 같이 사진도 찍고 잠깐 또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어떻게 팟캐스트 듣고 계시냐. 한국어 잘 공부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 나누면 좋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말 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 일을 계기로 또 어떤 걸 생각하게 됐냐면 미덕 한번 일본에서 구독자분들을 만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유튜브 스튜디오, 유튜브를 관리하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느 나라에서 내 팟캐스트를 들어주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일본에서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일본에 와서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진짜 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자주 오는 일본에도 많이 있구나. 많이까지는 모르겠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탁 느끼고 나니까 '많이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이야기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는 주 전주 주말에 한번 그 미트업 같은 거를 열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실지를 잘 모르겠어서 진짜 많이 와 주신다 하면은 이틀 아니면 많이 없다 그러면 이제 작게 하루 뭐 일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하루로 해서 미트업 한번 가져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쿄에 계시는 분들 일본에 계시는 분들 시간 되시면 놀러 와 주시고요. 공지는 제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확인해 주시고 시간 맞으면 꼭 놀러 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렇게 열흘이 후루루룩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게 됐는데 그래도 사람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던 열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열흘 동안 느꼈던 것들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문화 차이 같은 것들은 좀 많아요, 할 얘기가. 그래서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어떤 것들이 있냐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느꼈던 것들. 그 한국 친구들이랑 일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는 주제들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서로 생각하는 포인트 혹은 관심 있는 포인트들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요런 생각들도 한 게 있었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고 뭐 헬스장이나 뭐 다른 서비스들 요런 것들을 겪어 보면서 느꼈던 것들. 한국의 서비스랑 뭐 일본 서비스랑 어떤 것들이 다른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마지막에 일본 생활 다 끝나고 한번 다시 특집으로 다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번 열흘 동안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사람에 대한 거예요. 인간관계,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선은
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많고 감사해야 하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도쿄 와서도 그 학생분들도 다 안내해주고 도와주고 뭐 추천해주고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해주면서 즐거워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보답해드려야 될까, 어떻게 갚아드려야 될까 좀 어려울 정도로 감사한데,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국어 다 배우시는 분들이니까 한국어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영상 만들고, 좋은 팟캐스트 기획하고, 그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친구들도 뭐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는 친구들이나 학생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고 느낀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는 게 정말 의미가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는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됐어요. 왜 이런 걸 느끼게 됐냐면, 제가 계속 사람들이랑 이렇게 있었거든요. 뭐 한국에서 온 친구들, 학생들, 도와주는 일본인 친구들 계속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가 하루 정도 혼자서 그 번화가 막 신주쿠, 시부야 이런 곳들을 걸어 다녔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건데,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는 우리 둘이 보내는 시간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같이 풍경을 보고 같이 먹고 하지만 그 경험들을 나누고 좋았던 것들을 같이 즐기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내는 그 순간을 즐기고 그거를 되게 즐겁다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도 조금 생겼고, 좀 불안한 마음? 그런 것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았고, 이렇게 같이 보내는 그 경험보다는 완전히 혼자서 내가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혼자서 생각하고, 내가 먹는 게 뭐 얼마나 맛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좋은데 조금은 외롭고 혼자가 된 기분? 이렇게 나눌 수 없어서 아쉬운 기분? 이런 것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들도. 이게 집에서 이렇게 편안한 공간에서 혼자 보내는 거는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낯선 곳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혼자 있는 거는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들은 누군가랑 같이 하면 더 즐겁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이 참 값지고 소중하다, 이런 것들도 알게 됐고, 내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불러내주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충분히 완전히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열흘이었다. 그런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한 달 살이 너무 좋고 여유롭고, 막 여행 갔을 때는 불안하잖아요. 벌써 내일 돌아가야 돼 하는 마음이 계속 있거든요. 며칠 안 남았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이 여유롭게 아침에 일어나서 딱 먹고 싶은 거 사서 여유롭게 그 거리도 한번 둘러보고 사람들 표정도 지켜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 시간 그래도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후회 없도록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만나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팟캐스트나 다른 편집을 안 하면 좀 더 만나고 돌아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팟캐스트 안 밀리고 브이로그 안 밀리고 열심히 올려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팟캐스트 그리고 브이로그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도쿄 한 달 살이 파트 1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방금 브이로그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미스 디디라고 하는 브이로그 채널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기록을 해뒀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영상으로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 디디 브이로그 채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분명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포티파이로만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이 유튜브 팟캐스트 채널은 확인 안 해주셔도 들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브이로그 채널만은 한번 놀러 오셔서 그 디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하고 사는지 그런 거 영상으로 보면서 또 언어를 배우는 것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것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브이로그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1시간 팟캐스트처럼 잡담을 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됐는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아요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재밌는 팟캐스트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있는 링크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외국 생활도 체험해볼 수 있고 팟캐스트도 이렇게 외국에서 다양한 생각 많이 해보면서 찍을 수 있으니까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멤버십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다음 달에는 멤버십 전용 또 추천 영상들 플러스 영상들 올려보려고 하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도쿄 살고 계시는 분들은 꼭 가봤으면 하는 맛집이나 여행지 뭐 꼭 샀으면 하는 물건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